안녕하세요. 송아름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영상 찍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직업 선택은 직장 선택이랑은 또 다르고 진로 선택이랑은 또 달라서 그 직장 선택할 때의 방법과 진로 선택의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 드리고요. 오늘은 직업 선택에 대한 기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사례를 직접 설명드리면서 설명할 건데요. 저는 한 15가지 직업을 거쳐왔더라고요. 약 12년 정도 동안 제 15가지 직업을 거쳐오면서 제 선택 기준들이 어땠는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했고,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했던 그 직업은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제가 전공을 평생교육학을 주전공으로 하고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으로 했었거든요. 숭실대가 사회복지학으로 유명하기도 해서 직접 제가 어플라이 하는 거는 굉장히 경쟁률이 세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복수 전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잘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좀 중요한 게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원래 행정학과로 입학을 했었어요. 그때 수시로 합격을 했었는데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해서 고등학생 때 반장했던 경력으로 이제 원서를 넣었었어요. 그때 이제 멀리서 경쟁률을 좀 봤어요. 근데 행정학과가 제일 좀 초반에 높은 수치였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지금 초반에 제일 높기 때문에 후반에 갈수록 저기 쫄아서 아무도 못 넣겠구나. 그때가 한 18명이 넣었어요. 그 행정학과에. 그래서 그냥 원서를 넣고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19대 1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서류를 넣었는데 이제 면접 이제 경쟁률은 19대 1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면접을 봐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 행정학을 그런 식으로 그냥 합격을 했고요. 평생교육학으로 전과를 하고 사회복지학으로 복수 전공을 한 그 기준이 뭐냐면요. 대학교 나와서 취업이 잘 안 되는 선배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뭔가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만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확보해주는 전공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약간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고, 어차피 대학교를 졸업하면 주는 그 전공이 뭔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평생교육학도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줘요. 졸업과 동시에. 그래서 사회복지사도 2급 자격증을 주고 이 두 가지 자격증만 있으면 취업 걱정은 없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단은 전과도 하고 복수 전공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전공을 선택할 때 내가 딱히 좋아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 좋아하고 베푸는 거 좋아하고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거 좋아한다는 베이스는 있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직업으로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제 성향이 약간 다양한 걸 도전을 좋아하는 성향인 걸 알았기 때문에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빵인 전공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공 선택하실 때 먼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내가 자연계에 어울리는지 공대에 어울리는지 그 정도는 좀 가늠을 하시고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했고 다행히 그 두 가지 자격증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5분밖에 녹화가 안 되는 거라서 중간에 어색하게 끄고 다시 녹화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사로 이제 조기 취업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기업의 재단의 간사였어요. 그래서 중국 그 의류 기업이었어요. 굉장히 큰 의류 기업에 그 복지사로 취업이 됐는데요. 기업 재단 그 간사로 취업했기 때문에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2달 했었어요. 그리고 2달은 종합사회복지관 그 기업 그 복지재단이 갖고 있는 복지관으로 이동이 돼서 전출이 돼서 거기서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2개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했어요. 그 이유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사회복지사 제가 4개월 만에 퇴사한 경우인데요.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제가 사회복지학을 하기에는 제 성향이 너무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감정이입이 심한 사람이라는 거를 일을 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좀 열악한 처우에 있는 아동들을 보면 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심장이. 그래서 소진이라고 하거든요. 소진이 너무 빨리 되는 거예요. 다 내 아픔처럼 받아들이는 좀 감정 소진이 굉장히 빨리 되는 유형이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또 노인 복지도 했는데 당연히 어르신들 몸 불편하고 아프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고 이러잖아요. 그 하나하나의 고통을 다 정말 몸 하나하나로 제가 새겼어요. 그 고통을. 그래서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MBTI로 따지면 F형들이 하기에는 정말 힘든 일이구나. 그래서 띵킹형,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그냥 케이스로 바라볼 수 있는 냉정한 시각을 갖춘 냉정한 이성으로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취업한 곳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으로 평생 온라인 교육 한 대기업의 온라인 교육 담당자로 취업을 했습니다. 이제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없는 기업이라서 STX라는 그 전 계열사의 온라인 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사였어요. 그래서 그때 온라인 교육을 처음 시스템을 개발하고 컨텐츠를 집어넣고 막 그런 일들을 해서 굉장히 좀 힘들지만 보람이 된 초기 멤버였습니다. 그때 이제 느꼈던 게 1년 5개월 정도 일하면서 했던 일들이 뭐냐면 이제 온라인 컨텐츠들을 검수를 해요. 이렇게 페이지가 잘 넘어가는지, 그리고 과정마다 입과를 시키잖아요. 우리 직원들을. 그래서 직원들이 얼마나 입과됐는지 데이터를 뽑고 어떤 과정에 저희가 돈을 내야 되는지 그 위탁 과정들 정산하는 거, 그 노동부 감사 나오면 노동부 감사 자료 만들고 과정 이제 평가 제출 하시면 과정 채점하는 거, 또 강사 초빙해서 그 자료 드리고 채점 받고 점수 받고 이런 종합적인 행정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좀 교육을 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도 여러분들께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을 좋아하는데 실제로 온라인 교육, 평생교육사가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담당자는 컨텐츠를 관리하고 행정 일을 하는 정산을 업무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발산하는 에너지가 많은데 이게 조금 지루하더라고요. 그때 때마침 어머니가 돌아가셨었어요. 그 STX 그룹 온라인 교육할 때 돌아가셨었어요. 그때 이제 큰 질문을 저한테 하게 됐죠. 제 스스로. 무슨 질문이었냐면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 있구나. 죽음은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구나.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너는 오늘 이 일을 할래? 라는 질문을 했어요. 거울을 보면서 스티브 잡스처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일 죽는데 내가 출근을 왜 해? 절대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뭔가 바뀌어야겠네. 그럼 넌 무슨 일을 하고 싶니?를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런 좀 동기 개발, 시크릿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읽었어요. 그때가 2008년, 9년도 그때였거든요. 그때 막 읽으면서 하고 싶은 게 나는 강의가 하고 싶어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강의 분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강의가 뭔가 일단 차근차근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재직을 하고 주말에 CS 강사 양성과정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기업교육 강사 양성 이런 거. 그래서 부산에 가서 교육을 듣고, 당시 창원 근무여서 부산에 가서 교육을 듣고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대충 배워왔어요. 여러 가지 컨텐츠들도 배워오고, 그때부터 이제 CS 강사라는 걸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럼 어떤 강사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그 산업을 봤어요. 강사 분야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CS 강사, 서비스 강사가 조금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 이게 CS 강사를 그냥 서비스 교육 강사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거를 먼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CS 강사를 하다가 CS 강사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고 서울에 있는 이제 CS 강사 양성 과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교육이 강남에 있는 승무원 서비스 교육하는 그런 기관에서
국비 지원으로 130만 원짜리를 그 직업 능력 개발 카드로 결제를 해서 수업을 공짜로 들었던 경험이 나요. 그래서 CS 강사 준비를 했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강사할 수 있는 기본 스킬들을 다 배울 수 있어요. 정말 재밌는 선생님들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라스트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모의 강의를 하거든요. 그때 진짜 제가 준비했던 걸 딱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들 그 동기들이 와 진짜 걔는 준비된 강사 같다 이렇게 좀 피드백이 진짜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평소에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고 좋은 글들, 책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이었어요. 재직하면서 그때 그래서 컨텐츠들이 많았어요. 교육 자료로 쓸 컨텐츠들이 많아서 동영상 편집 기법 같은 것도 다 이미 배워놨었고 그래서 PPT가 굉장히 화려하고 재밌는 영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러 다닙니다. 오디션. 그래서 CU 코리아라는 또 서비스 강사를 양성하는 그 기관에 면접을 봐서 시간 강사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비스 강사로 시작을 했어요. 시간당 페이가 2, 3만 원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경력을 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했었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돈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왜 강사를 하고 싶었냐면 내 말과 행동, 내 경험이 어떤 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 나라는 사람이 그 선한 영향력이 밖으로 펼쳐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여겼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힘든 그 가정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도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좀 전달하고 비전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강의비가 2, 3만 원이 되는 거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발견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돈은 그랬어요. 돈은 그래. 근데 동시에 제가 또 뭘 했냐면 강의를 더 많이 해서 돈을 좀 제대로 벌고 싶다. 제대로 기업에 들어가서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월급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막 찾다가 이제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가면은 그 검색창에 어떤 키워드를 넣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강사가 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강사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강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딱딱 보니까 취업 특강 강사라는 게 있었어요. 커리어 컨설턴트 그 잡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지금은 없으니까 이제 코리아 리크루트라는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고 저는 짬밥 먹은 강사입니다. 이러면서 재밌게 또 면접을 보고 제 강의 현재 하고 있다고 굉장히 이제 시작했는데 굉장히 잘하는 강사처럼 막 이렇게 좀 포장을 해가지고 합격을 합니다. 투입과 동시에 바로 막 취업 캠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입사 서류 작성법, 이미지 메이킹법, 뭐 면접 방법, 기업 비즈니스 매너 이거는 이제 PPT를 선배들 거를 따르륵 받아가지고 막 외워가지고 바로 이제 강단에 쓰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우리가 했던 대학교가 무슨 한림대, 뭐 삼척대 이런 대학교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안 거죠. 커리어 컨설턴트라는 직업은 출장이 굉장히 많다. 그때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네, 출장이 막 2박 3일 이러면 우리 다 모텔에서 자고 컨설턴트들끼리 뭐 이제 수련원 같은 데서 뭐 용평 리조트 이런 데서 하면 그 리조트에 방을 주시기 때문에 다 같이 숙박하고 먹고 자고 막 진짜 한 달 일했는데 다 가족이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강의는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제가 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데 1대1 자기소개서 코칭이나 모의 면접 이런 것들 많이 하면서 제 장점을 많이 발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한 커리어 컨설턴트인데 너무 호응이 좋은 거예요. 강의도 재밌게 하고 면접 같은 것도 모범 답안을 그 즉석에서 바로 이렇게 수정해봐 하고 답을 막 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눈여겨보시고 앞으로는 강의가 있으면 다 저를 시켜주시고 모의 면접관도 저를 많이 시켜주시더라고요. 진짜 재밌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뛰어난지 그 역량을 먼저 파악하고 좋아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 어떤 강의라도 상관이 없었어요. 여담으로 지금 현재는 요가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가 강사를 하면서도
행동, 그 뭐라 하죠? 포즈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설명도 굉장히 쉽게 잘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사바사나라고 이완 자세 할 때 다들 누워 있을 때 그 몸을 정말 릴렉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멘트들도 굉장히 잘 하고요. 그 요가 니드라라고 하는데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쉼을 쉴 수 있도록 하고 마인드 세팅도 마인드풀니스도 도모하는 그런 요가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사라는 직무 내가 좋아하는 걸 발견했다는 건 굉장히 큰 업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커리어 컨설턴트로 일을 했는데 문제는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직장을 선택할 때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CS 강사 경력도 1년 이상이 이제 쭉 이어져 왔었고요. 커리어 컨설턴트 경력도 1년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강의는 굉장히 잘하고 이미지도 좋고 하니까 오라는 곳이 좀 많았어요. 그때 그래서 최종 합격했던 곳이 기억에 남는 게 2군데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직장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한 그룹은 CS 강사를 채용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S그룹에서 아웃소싱 회사를 임원을 하신 분이 아웃소싱 회사를 만든 곳이었어요. 그래서 서비스 강의를 많이 저한테 주셨었어요. 틈날 때. 그래서 영화관 교육도 하고, 어디 영화관이라 말하면 티날 것 같아요. 의류 매장, 직원 교육, 백화점 직원 교육 이런 것들 저한테 개별적으로 의뢰를 주셔서 제가 개별 강의를 많이 갔었어요. 근데 호응이 너무 좋고 재밌으니까 자주 불러주셨겠죠? 그래서 영화관 직원들 특히나 너무 많이 좋아하고 재밌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업에서 러브콜을 주셔서 우리 회사로 아예 들어와라 해서 일단 2, 3차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는데 취업 날짜까지 받았어요. 출근 날짜까지 받았어요. 근데 다른 또 취업 컨설팅 회사, 그 회사도 아직 있나? 스카우트라는 회사에 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2곳을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었죠.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선택을 한 건 스카우트인데 그 이유가 그 S그룹 아웃소싱 회사는 연봉이 2,800 정도였어요. 근데 그 스카우트는 2,400인가 600이었어요. 확실히 3, 400은 더 적었었어요. 근데 스카우트에서는 저한테 네가 개인적으로 강의가 들어오는 거 다 처리해도 돼. 대신 뭐 수익 배분은 반반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셔서 제가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자율성을 주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강의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S그룹은 얄짤 없어요. 진짜 그 S그룹 아웃소싱 회사답게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제가 면접 보러 갈 때마다 저승에 온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어두워. 직원들 표정이 막 다 봐 이래. 진짜 내가 진짜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풍기고 있었어요. 내가 어느 기업이라고 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기업의 그 사람들이 일하는 표정을 보면 약간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면접 볼 때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표정 이런 것들 좀 관찰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디테일한 조직 문화를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의 얼굴을 보니까 막 주눅 들어 있고 어둡고 피곤에 쩔어 있고 화가 여기까지 차 있는 그 얼굴들을 봤습니다. 근데 스카우트를 갔는데 직원들이 다 밝고 막 인간 존중해주는 문화 있고, 인사 담당자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친구 같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름씨 이러면서 장난치면서 면접을 보니까 우리 회사 오셔야죠 이런 식으로 되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좀 좋아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저는 스카우트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장 선택하실 때 뭐 거리가 비슷하고 연봉이 비슷하다 그런데 이제 봐야 될 건 직원들의 표정을 보시라는 거. 왜냐면 사람 때문에 이직을 하거든요. 결국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근데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 받아 있으면 이게 뻥 터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네, 이제 스카우트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이제 대학교 취업 특강은 진짜 자주는 없었어요. 코리아 리크루트 때처럼. 그래서 출장은 자주 없었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있었고, 그렇게 막
상의 없이 막 밀어붙이식은 아니었어요. 대신 저는 이제 오산시청 담당자로 들어가서 오산시청에서 이제 구직자들 컨설팅 해주고 잡 매칭해는 사업했고 전직 군인들, 제대 군인들 또 컨설팅 하는 거 군대 가서 교육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급부대 가가지고 서울 수방사 뭐 그런 데서 이제 제대하면 어떻게 커리어 관리를 할 건지 그런 새로운 분야의 교육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그 수강생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제대 군인, 아예 은퇴 군인들도 많이 만났었고요. 그래서 좀 시야가 넓어지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했던 거는 전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 학생들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좀 딜레마가 있었어요. 제가 전문계 고등학교 취업 지도를 할 때 학교에서는 S그룹 생산직에 몇 명을 보냈는지로 컨설턴트를 평가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꽃다운 나이에 19살짜리 그 아이들이 생산직에서 일하는 걸 저는 원치 않았어요. 그냥 거기 갈 바에는 스타벅스 말단부터 시작해서 스타벅스 같은 데서 일해서 매니저가 되고 사회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저는 계속 꼬드겼거든요. 근데 애들도 거기 뭐 생산직 가면 연봉이 3천이고 사내대학도 다닐 수 있다. 그래서 기숙사 활동을 하겠다고 막 의지를 불태우더라고요. 저는 19살짜리들이 왜 그런 거를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정 환경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롯데리아나 뭐 스타벅스 이렇게 가족이랑 소통 왔다 왕래를 하면서 일을 해도 충분히 서포트할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근데 약간 선생님들의 그런 입김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게 헤드헌터라는 일을 또 해봤어요. 스카우트 들어가서. 근데 헤드헌터는 100% 인센티브 제도였어요. 그래서 수입이 뭐라 그래 들쑥날쑥 진짜 뭐 보장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그때 이제 CS 강의도 계속 다니고 있었고 영화관 강의, 뭐 백화점 강의를 계속 다니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강의를 받아서 대학교 특강도 개인적으로 강의를 받아서 다니고 있었고 고등학교 특강도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제 스스로 얻은 그런 평판으로 강의를 했고 그 선생님들이 입소문을 내줘서 강의를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서 이 헤드헌터 일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헤드헌팅 일이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실제로 딱 성과금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운이 좀 좋아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규칙적인 일을 이제 좀 하고 싶었어요. 그때 때마침 한 고등학교에서 진로교사를 산업체 우수강사를 뽑는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자주 출강을 나갔던 고등학교 서울의 명문 상업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3대 뭐 여상 세 군데죠. 서울여상, 중구여상 뭐 이렇게 경복여상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했던 대로 취업 그 희망자가 100명이었다면 98명 정도 원하는 곳에 100% 거의 취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2명은 이제 일했다가 다시 퇴사하고 막 이런 경우고 그래서 정말 실적 좋게 일을 했어요. 이제 학교 근무 커리어 컨설턴트를 하면 학교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대신 강의 기회는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또 이 학교를 선택했던 이유는 여기 진로 교육 부장 선생님께서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아름 선생님 강의 있는 거 개인적인 강의 있는 거 시간 빼서 가셔도 된다고 대신 우리 학교 전담해서 봐주시라고 해서 그게 협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산업체 우수강사 급여가 한 2,600 정도였던 것 같고 제 외국 강의 막 다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때 막 연봉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제 세금 신고해준 국세청 친구가 직원이 야 연봉 진짜 많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피크였던 것 같아요. 자 다음 네,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전문 진로 교사로 근무할 때 느낀 점은 뭐냐면 9시부터 3시까지만 근무를 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고 교무실 안에 내 자리가 있고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예의가 바르잖아요. 선생님이니까 뭐 그런 거 되게 좋았고 딱히
업무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애들이 이제 취업 공고가 뜨면 취업 공고를 보고 지원하는 애들 두세 명, 맞춤형 자기소개서 써주고, 맞춤형 면접지도 해주고, 그리고 면접 갈 때 옷 다시 잡아주고, 갔다 와서 피드백 남기면 그거 다음 후배한테 남겨주는 그냥 그 정도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행정일이 좀 높았고, 강의 기회는 이제 제 개별 강의가 있었던 거지, 이 일에는 강의는 별로 없었어요.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커리어 개발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학생들 개발하는지 그런 거 교사 특강, 그 학부모 특강, 이 정도 한 4번 정도 특강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집이 굉장히 가까워서 거기가 이제 가양역이었고 저는 선유도역에 살고 있어서 출퇴근이 뭐 10분밖에 안 걸려서 굉장히 좋았고, 칼퇴였고, 방학도 있었고, 방과후 특강을 물론 진행도 했지만, 그리고 제 강의의 자율성도 줘서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또 이제 딜레마가 있었던 게, 내가 자기소개서를 결국엔 대피를 하고 있더라고요. 애들의 국어 쓰는 그 실력이 좀 그래서. 그리고 영어 면접 막 이런 거, 영어 문법 이런 거 다 제가 시나리오 쓰고, 아예 면접 답변법도 제가 다 작성을 해서 애들한테 외우게 하고 있더라고요. 애들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딜레마가 있었던 게, 이게 애들 실력이 아닌데 내가 너무 이 취업 시장을 교란하는 게 아닌가. 진짜 학생이 간절하게 원해서 자기 힘으로 지원한 어떤 지원자는 미끄러지게 되잖아요. 저 때문에. 그게 굉장히 딜레마가 컸습니다.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나쁜 까르마를 짓고 있다라는 생각이, 어떤 누군가한테 굉장히 간절했던 은행 업무 자비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회의감을 느끼고 계약 연장하지 않고 뉴질랜드로 그때 떠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가서 처음으로 한 일은 이제 카페 바리스타를 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해서 가서 골프장 안에 있는 카페에서 바리스타 하면서 샌드위치 만드는 법, 그리고 매장 관리를 혼자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좀 책임감 있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굉장히 힘들게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막 모든 걸 맡기세요. 사장님들이 또 정직한 것도 어떻게 하시고, 뭐 캐셔며 재고 관리며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고 그냥 믿고 막 맡기시는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커피 만드는 연습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일을 했는데 이제 골프장이다 보니까 파워에이드 같은 음료수를 많이 채워놨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 박스를 나르다가 제가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 아프고 하루 종일 서서 설거지하고 일하고 커피 나르고 샌드위치 만들고 브렉퍼스트 만들고 이러니까 막 소세지 굽고 베이컨 굽고 나중에 통닭 굽는데, 이 통닭에 물이 있었는지 튀길 때 이게 튀긴 게 여기인가? 여기 딱 붙은 거예요, 기름이. 근데 이게 눈 안으로 들어갔다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서러워서 운 적도 있어요. 아무튼 바리스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그 경험 덕분에 그 다음 직장이 스카이시티 호텔에서 근무할 수 있었어요. 카지노 VIP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급여도 괜찮고, 괜찮았는데 이제 3교대였어요. 그래서 3교대가 은근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일하는 그리비아드, 그 무덤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때 3교대가 진짜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구나. 제가 30대에 간 거니까 30대 이후에 이 잠을 자다 깨고 막 딴 시간에 자고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 이제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풀타임으로 한 6개월 근무를 했는데, 주당 40시간을 근무를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결국에는 캐주얼로 바꿨어요. 캐주얼은 한 일주일에 20시간 정도만 이제 배정받고 일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일을 하면 반드시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오래 서 있는 게 괜찮은지, 그리고 케미컬로 계속 그 스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팀을 계속 마셔줘야 돼요. 케미컬이 들어간. 그래서 건강에 좀 좋지 않다. 그리고 무거운 거를 많이 날라야 돼요. 왜냐하면 음식을 서빙을 많이 해야 되니까 접시가 굉장히 무거웠다, 호텔이라서. 그래서 또 디스크가 도지고 막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야근 근무가 힘들다. 근데 동료 직원들이 다 이제
뭐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다 뭐 베트남 이런 데서 많이 온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대만, 일본, 그 외국 친구들 다 어리죠, 저보다. 20대. 그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면서 놀고, 퇴근해서 같이 놀고, 막 이런 게 좀 재밌었어요. 막 크리스마스 파티 같이 하고, 막 한국 직원들끼리 막 빠샤 으쌰으쌰 하고 막 그죠. 한국인 남자 매니저 있었는데 되게 잘 챙겨주셨거든요. 잘생기시고 막 은근히 자기 나라 막 챙겨주고 막 자기 나라 직원 챙겨주고 막 이런 게 좀 있어서 좀 사람들하고 일하는 건 되게 재밌었는데 몸이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이런 호텔 일이 이렇게 몸이 힘든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 3교대가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들 날밤 한번 세보세요. 그리고 한 날밤을 PC방 같은 데서 가면서 한 3일 세고 또 패턴 바꾸고 또 3일 패턴 바꾸고 이걸 한번 해보세요. 진짜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힘들어서 그만두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가 한 일이 이제 뭐 건강식품 회사에서 택배 싸는 일들을 했었고요. 또 했던 일이 백화점 쇼핑몰 안에서 양말 파는 일을 했었어요. 양말 파는 일을 할 때 이제 혼자 매장에서 근무를 하니까 화장실을 잘 못 가는 거예요. 제가 간 사이에 누가 뭐 훔쳐갈까봐 혹은 손님이 되게 없는데 내가 갔다 온 사이에 구매 가능한 손님을 놓치게 될까봐 너무 불안해서 매출 압박이 저는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임감이 너무 쓸데없이 강해서 매출이 적은 날은 제가 막 돈 주고 사가고 친구들 나눠주고 이런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처음으로 방광염까지 걸렸어요. 하도 오줌을 참아가지고 소변을 참아가지고 그 정도로 좀 무식한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남의 눈치를 좀 많이 보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저는 세일즈는 진짜 안 맞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일즈 직무 지원하실 때 내가 적당히 할 수 있는 사람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사장님이 저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저한테 나쁜 세일즈 매출이 낮았다고 뭐라 하진 않는데 제가 스스로 저를 괴롭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을 하면서 제가 지원했던 게 커뮤니티 서포트 워커라는 직업에 지원을 했어요. 이제 사회복지사와 비슷한 맥락에 있는 직업인데 지적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캐주얼로 3교대로 들어갔어요. 캐주얼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시프트 받아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업무를 겸용해서 일을 했었죠. 근데 급여가 굉장히 좋았어요. 뭐 20불 정도. 근데 제가 일을 했던 한인 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급여 차이도 나고 이제 혼자 일하고 외롭고 전문성이 없잖아요. 계속 양말을 파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사로 이 나라에서 인정받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이제 이직을 아예 하게 되고요. 운 좋게 하우스워크였는데 집에서 일을 하는 그룹홈 업무였는데 기도 3교대였어요. 근데 3교대 하기 되게 좀 힘들고 그 내담자들 샤워시키고 밥 해주고 이런 일들이 저는 좀 익숙지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정말 운 좋게 저는 교육을 좋아하는데 교육센터로 지원을 했고 거기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 업무가 주인 CSW가 됐죠. 커뮤니티 서포트 워커가 됐습니다. 그때 진짜 너무 최고의 직업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한 게 때마침 제 급여가 사회복지학이 인정이 되는 시즌이라서 24.5불까지 쭉 올라갔어요. 시간당. 그리고 9시부터 3시까지만 근무하면 되는 꿀잡이었어요. 그리고 딱히 뭐 서류 업무가 하나도 없었고 그냥 가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유튜브 보면서 음악 따라 부르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노래하고 같이 영화 보고 그러고 오면 되는 거였어요. 그 막판에 청소 한번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 12인승 밴을 저희가 다 몰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닷가 가서 도시락 까먹고 다시 돌아오고 같이 수영장 가서 수영하는 거 저는 걸어 다니면서 수영하는 거 지켜보고 혹은 저도 수영복 가져가서 같이 수영하고 놀고 그래서 활동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활동적이라서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었어요. 커뮤니티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가져서 계속 막 차 타고 드라이브 다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전도 저희 워커가 한 두세 명은 항상 동행을 하거든요. 서비스 유저가 뭐 5명이다 그러면 우리 워커는 3명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항상 거의 다 남자 직원들이 해주시고
네, 그래서 남자 직원들이 있고 막 운전 진짜 잘하는 트럭 기사 출신 여자분들이 다 해주셔서 좀 문제는 없었는데 제가 운전을 해야 하는 순간이 몇 번 왔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운전을 뉴질랜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지 한 2, 3년밖에 안 됐어요, 운전을. 너무 무서운 거예요. 특히 밴을 모는 거, 12인승 밴을 모는 건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공포감이 오니까 내가 그 밴을 몰아야 되는 프로그램에 내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제 신경이 좀 날카로워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저를 그냥 푸시해서 갔다 와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운전하면서 발발발발 떨었던 기억이 너무 나요. 정말 12인승 밴 아시죠? 진짜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주차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른 이유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운전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운전 스트레스가 거의 50? 운전만 아니면 내가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는데 운전만 시켜주지 마세요. 거의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안정된 급여와 칼퇴와 평등한 문화 서비스와 식 리브도 많이 쓸 수 있고 병가, 애뉴얼 리브도 막 많고 너무너무 평등한 문화 그리고 복지 제도도 많고 직원 스태프 회의도 많고 다 평등해. 뭐 내가 일찍 들어와서 경력이 높아서 뭐 내리 깔아뭉개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다 평등해. 그냥 일할 때 너는 리더니까 조금 일하고 너는 뭐 10년 일했으니까 너는 기저귀 가는 일에서 빼줄게 이런 게 전혀 없이 기저귀 가는 일도 1인 1명씩 그러니까 기저귀 가는 내담자가 15명 중에 7명이다. 그럼 7명이 직원이 하나씩 다 배담을 하고 청소 파트도 다 7명이 동일하게 다 배분할 수 있도록 로스터가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평등하고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운전 공포증 때문에 12인승 밴을 몰아야 된다는 그 공포증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저희가 수화 교육이나 노래 교육이나 드럼 교육이나 기타 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성향이랑도 맞아서 되게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반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영주권을 받지 않고 한국으로 잠깐 왔다가 이제 호치민으로 와서 무슨 일을 했냐면 제가 이제 건강식품 뉴질랜드 건강식품 일을 블로그로 판매를 한 5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싸게 파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온라인 사이트 오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뉴질랜드 언니네 오픈을 했고 근데 카톡 주문, 블로그 주문이 훨씬 많아요. 그 온라인 주문보다. 그래서 그 수입이 건강식품 파는 수입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호치민이란 그 베트남이란 나라의 호치민 시티에 와서 그냥 여행을 좀 했어요. 여행하다가 요가 강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가 강사까지 하게 됐는데 요가 강사가 진짜 너무 저한테 현재까지 했던 직업 중에 저한테 제일 잘 맞고 편한 그리고 의미 있는 직업이 됐어요. 뭐냐면 저는 저의 선한 영향력을 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분들의 그 삶을 좀 더 행복하고 평안하게 해주는 게 저의 소명의식이에요. 제가 그럴 때 저 때문에 남이 행복해질 때 그걸 보고 있을 때 가슴이 뿌듯해지거든요. 근데 이 소명의식을 잘 실현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요가 강사더라고요. 그리고 요가 강의를 몸으로 제가 보여주면서 하니까 제 몸도 건강해지고 더 좋은 거 보여주려고 집에 와서 제 혼자 셀프 수련을 좀 하니까 진짜 몸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명상을 또 하니까 정신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수입도 제가 직접 장소를 빌려서 제가 직접 회원을 모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요가 일반 강사보다 시간 대비 엄청 좋은 수입 3배 정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수입도 좋고 시간은 제가 1시간씩 가르치고 있어요. 월수금은 아침 딱 1시간씩 가르치고요. 화목은 1시간 반씩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게 다예요. 최저로 시간을 투입해서 최대 비용을 내고 있고 더 필요한 돈은 건강식품 이제 온라인 창업을 해서 벌고 있습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한 순간인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다시 녹화할게요. 네, 이제 거의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좋아하는지를 25살에 물어봤었고, 스스로한테 나는 강의를 하고 싶다.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뭘 하고 싶냐?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저는 내일 죽는다 해도 오늘 요가 강의 하고 죽을 거예요. 그만큼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소중해요. 그리고 제가 만나는 회원분들이랑 이제 교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수입도 어느 정도 맞춰져 있고, 호치민은 진짜 집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런 게 막 45만 원 다 포함해서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출이 크지도 않습니다. 식비는 진짜 아끼려면 10만 원에 한 달 먹을 수도 있을 정도로 물가가 굉장히 저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 일부러 적게 벌고 적게 쓸 수 있는 나라를 왔어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이동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데,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 요가 강사라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나라 가서든지 제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고, 이렇게 뉴질랜드 건강식품을 판매를 하면서 지속적인 수입을 많지는 않지만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온라인 창업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15가지 직업을 거친 후에 이제 제대로 찾았다라고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저의 소명의식을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분명하게. 나는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나 또한 행복한, 나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일을 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대필해주고 해서 그 지원자를 붙여놔. 그러면 선의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떨어지는 이런 나쁜 까르마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두루두루 모두에게 노력한 자는 모든 노력한 자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교육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 이런 이제 소명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가 강의를 하루에 1시간씩만 하잖아요. 주 5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가 가능히 하고 수입도 되고 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일이고 회원들이 너무 건강해지고 행복해진 일이고, 남는 시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독서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요가 강의 제가 빌려서 제가 만드는 거라서 언제든지 회원들이랑 의견을 내서 휴강하고 언제든지 여행하고 떠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자율성, 저한테 중요한 가치들을 너무 잘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고 저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랑 딱 맞는 직업을 찾기까지 제가 15번이라는 15가지 직업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너무 변덕스러운 거 아닌가? 나는 끈기가 없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나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정말 소중한 잡을 찾을 때까지 계속 여행하는 여행자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소명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뉴질랜드 언니네 온라인 쇼핑몰 하고 있고요. 요가 강의 하고 있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 컨텐츠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 컨설팅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필요한 지혜나 여러분들 우울하고 힘들 때 좀 제가 힘을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른 친구들한테 링크 주소 널리 펼쳐주시면 제가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직업 선택 잘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